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이 있죠. 실제 호랑이는 사라진 보이지 않는 시대지만 현대판 호랑이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 옛날부터 호랑이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신 차리기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세은 코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윤입니다. 아, 코치님 오늘도 화사하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계절의 여왕 5월이라서. 5월. 야, 지금 밖에 나가면 정말 화려해요. 네, 네. 꽃들이 나뭇잎들이 화려합니다. 네. 곽훈 코치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훈 코치입니다. 예. 저는 후드티 입고 왔는데요. 이 좋은 날씨에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또 역시 곽훈 코치님은 이제 활동적이셔. 이 멘탈이 이제 복장하고도 관련도 있지만 또 움직임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하는 일을 좀 아실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즘 연락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우리가 이제 그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멘탈 코칭을 해주는 기관인데 아이들한테도 이 멘탈 코칭을 해주고 노인들한테도 해주고 직장인들한테도 해주고 있는데 요즘 활동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활동적인 계절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딱 좋은 나만의 멘탈 코칭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학습법 그리고 딱 좋은 나만의 진로라라고 해서 땅나공, 땅나학, 땅나진을 운영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교육하는 청소년 멘탈 코칭 지역 활동가도 7기를 이번에 4월 달에 끝냈고요. 그분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학교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니어 대학도 나가고 그리고 지역 이런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좋은 나만의 공부법? 네. 땅나공. 땅나공. 네. 그다음에 딱 좋은 나만의 학습법. 학습법. 땅나학. 땅나학. 딱 좋은 나만의 진로. 딱 좋은이 브랜드네. 예, 딱 좋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네, 이렇게 제공을 청소년 하는군요. 시기에 이 멘탈을 잘 잡으면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청년 그리고 중장년, 시니어까지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긍정 멘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멘탈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코칭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우선 그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연초에 한번 했고, 네. 예, 지금은 이제 학교에 나가서 네. 코칭을 하잖아요. 네. 어떤 학교를 나가나요? 지금 이번에 그 수원시에서 청개구리 스펙이다라고 해서 지역 연계에 지금 연계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되어가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부 멘탈에 필요한 멘탈 코칭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이제 학교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애들이 또 많이 코로나 이후에 흔들리고 하잖아요. 네, 코로나 그래서 이후에 멘탈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수원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 학교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네요. 그죠?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밥상머리 교육에서 했던 것들이 조금은 많이 약해지고 예전에 야 정신 차려 하면 돼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이제 디테일해지고 빨라지고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는데요. 멘탈은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파트인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말씀하셨는데 요즘 밥상 분위기가 어떻죠? 전부 다 휴대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예, 다 따로따로 먹는 것 어쩌다가 밥 같아요. 먹을 시간이 나더라도 다 각자 휴대폰 보고 그렇죠. 문자 보내고 있어요. 네. 저번에 어디 책에서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중에 그 성공한 사람들의 집안의 풍습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가족 모임 식사를 하더라. 네, 맞아요. 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서로 얼굴도 보면서 네. 또 얘기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요즘 그게 좀 힘드는 거야. 그렇죠. 서로 뭐 학원 가고 회사 가고 뭐 약속 있고 하니까. 만나는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밥상머리 교육을 이제 회복하자. 네. 또 이스라엘식으로 하브루타 교육을 하자. 뭐 네. 그런 운동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너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나서서 또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또 해야 되네. 네.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활동가, 네. 지역 활동가 이제 그 밥상머리 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코치를 또 양성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지금 7기까지 한 170명이 지금 양성이 와, 되었습니다. 숫자가 많다 그죠? 네. 7기면 이제 매년 한 번씩 하나요?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네, 한 번 두 번, 하는데요. 1년에 두 번. 예, 이번에도 저희가 하반기에 8기가 음. 시작할 예정입니다. 야, 그런 활동가들이 많이 말하자면 양성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동이 활발했으면 좋겠다 네. 그죠? 그래서 그때 들어오신 그 청소년 멘탈 코칭 지역 활동가 코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나 지역에 그리고 제2의 자부로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내 자신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고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다시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해서 네.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해주셨습니다. 야, 인생이 바뀌었다. 네. 야, 가공 코칭이 우리 또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네. 코칭 기법이나 뭐 프로세스나 다양한 방법들이 대상이 뭐 어린이, 청소년,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근데 직장인들, 예술인들, 뭐 방송 연예인들 스포츠까지 까지 스포츠 선수들까지니까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네. 그 활용하는 방법은 같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뭐 보험회사나 제약회사의 직원들, 임원들 대상으로 또 멘탈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그 보험 그 일선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제 FP, 파이낸셜 플래너, 파이낸셜 컨설턴트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멘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뭔가 상품을 고객에게 알리고 컨택하고 찾아가서 설명해도 성공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네. 거기서 거절당하면 예. 이게 많이 마음이 다치죠. 상처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이 직업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이제 자기 멘탈을 어떻게 빠르게 회복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회사에서의 고민이고 본인들의 고민이죠. 거절당했을 때 네.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면서 재도전을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작업이네요, 그죠?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의 비법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멘탈의 차이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적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죠? 네. 그 실적의 차이는 결국 멘탈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멘탈을 맞아. 통해서 프로 의식을 프로 의식을 예, 갖춰가는 트레이닝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아이고 뭐 돈이 되는 멘탈 코칭이네. 야, 시니어들 멘탈 코칭 이것도 우리 협동조합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10회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그 노인정에서 하기도 하고 네. 또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노인정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남수동 이런 그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림을 그린달지 노래를 배운달지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 삶이 길어지고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른으로서 어떻게
내가 자리를 잘 매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시니어들 어르신들의 그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니어 긍정 멘탈, 행복 멘탈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야, 긍정 멘탈, 행복 멘탈. 네. 우리 코칭을 받으면 정말 행복해지죠. 네. 자기가 살아온 것도 그 의미를 다시 새기기도 하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또 이 어르신들 자기가 주변에서 감사할 걸 찾으라고 했더니 정말 구석구석에 있는 감사할 일을 찾으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예, 너무나 기뻐하시고 네.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산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음. 와 정말 아이들 보면은 까르르 웃으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다라고 하잖아요. 어르신들을 보면 예전의 그 모습을 다시 보면서 저희가 코칭을 하는 게 아니라 코칭을 받고 오는 느낌입니다. 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쑥스럽지만 우리 다 모두 천당 갈 것 같아요. 남한테 이렇게 행복을 선사하는데 예, 멘탈 코칭이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도 해주지만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한 단계 성장시켜서 고객도 다시 바라보게 하고 과거도 다시 바라보게 하고 미래를 재설계하고 하는데 이렇게 성장도 성장이지만 자기가 가던 길을 재음미하고 이게 내 길이 맞나 이러면서 또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를 찾는 삶을 모색해 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를 찾아주셨던 이옥희 이사장님 또 최보희 작가님 암 치료를 잘하고 계시는 윤수정 코치님 감살기 매일 종일 쓰고 계시는 이당 사장님 다 이렇게 자기 성장을 하시는 분들이시면서 또 한편에서는 자기 길을 찾아가신 분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삶,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리 공방의 물기 어린 꿈 듣겠습니다. 오늘 또 최완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한국화가 최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화가 최완성 화백님이신데요. 네네. 주로 지금은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은 분당에 저의 작은 화실이 있고요. 성남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제 그 화업의 영역은 넓게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예. 이제 기본 사무실은 분당에 네네.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화가로서 말하자면 전업 화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지금은 사실 전업화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건 부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한 26년 했었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퇴직 이후에 예, 저에게 주신 그 재능을 아하. 예,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예, 열심히 활동을 예, 그림을 통해서 또 글씨를 통해서 하고 있답니다. 예, 지금은 화가이시고 네네. 과거에는 그냥 직장인이었던 그런 네네. 분이시네요. 그럼 화가로서는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주로 이제 항상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제가 보고 느끼고 관찰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사색하고 관조하는 이제 그런 그 정신적인 측면의 시간들이 있고요. 제가 붓을 잡고 실제 이제 그 화면 속에서 시각적인 그림의 어떤 표현을 하는 것들은 그래도 루틴하게 오전 오후 한 뭐 2시간 정도 내외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 화실에서 레슨을 한다거나 또 외부에 이제 뭐 강의가 또 있답니다. 그런 일정들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빈 시간들은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또 야외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뭐 박람회나 또 그런 데서 이렇게 이제 행사 요청을 해주시면 예, 거기에 응대해서 또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화가로서 그림을 실제로 그리는 시간이 있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색하고 구상하고 네네. 이런 시간이 있고 이건 둘 다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 밖으로 나가서 남하고 같이 접촉하고 교육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나눠지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별로 못했던 혼자 생각하는 시간, 네. 구상하는 시간은 뭐를 하세요? 책을 읽거나 밖에 산책을 하거나 그러신가요? 물론 이제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요. 물론 음. 아침에 이제 보는 조간신문도 본답니다. 그리고 음. 뉴스에도 듣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시대성을 좀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술 활동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산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그 동물을 좋아해요. 그러면 애견샵에 가서 그 강아지들과 함께 노는 시간도 제 영혼이 자유롭게 풀어지면서 릴렉스하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럴 때 평상시에 제가 입력해놨던 어떤 그 제 눈에 보여졌던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 어떤 풍경에 대한 것들이 그때 발효가 돼요. 이렇게 숙성이 와. 되면서 어떤 새로운 영감에 동기를 준답니다. 와. 그러니까 내 몸에 이렇게 릴렉스해질 때 그 동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계획적으로 시간을 잡고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제 눈과 제 오감이 느끼는 그런 요소들을 제 뇌에 또 메모로 또 카메라로 찍고 그렇게 이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추후에 이제 어떤 작품으로 연계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 예술가로서의 프로세스가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약간의 이제 긴장감도 필요하지만 릴렉스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감이 발동되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 창조가 되네요. 네, 네. 예. 강아지들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요즘 반려견 그 인구가 뭐 1,000만을 넘었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다정한 것만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남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늑대과에 속하는 이 개들이 예, 지금 우리 인간과 가장 친근하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저 역시도 아주 막 엔돌핀이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눈빛이며 동작이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이 동물과 함께 함으로 해서 정말 내 영혼이 순수해지고 그 동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느낌 그런 친근함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와. 그 화가님의 그 작품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제 붓으로 이제 한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네네. 상당히 소박하면서도 순수함이 느껴지고 이렇게 정겹더라고요. 네네. 그 화풍을 스스로 좀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저의 화풍은 맑고 고요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 중에 new possibilitie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화가 그냥 산과 나무와 물을 그리는 전통적인 회화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통섭의 개념. 그래서 한국화도 새로운 구도 또 새로운 어떤 그 컨텐츠에서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저는 항상 좀 더 변화를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사를 했던 분들도 채색화, 수묵화, 그 다음에 수묵 담채화, 실경 중심의 그런 세 분한테 사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전시의 타이틀은 항상 갈라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갈라. 최완성 한국화 갈라전. 갈라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다양성, 다양성에 대한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좀 더 저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와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 제 화풍에서도 작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답니다. 네, 붓으로 그리는 이제 한국화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서양화적 요소도 있고, 네, 뭐 어떤 것을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성이네, 그죠? 예, 저는 다양성 속에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또 노력합니다. 지난번 3월 27일에 이제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여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때 갔었는데 아유, 그림도 감사합니다. 많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도 네. 많이 왔었어요. 네네네. 그때 그 전시가 제가 이제 11년 만에 서울에서 전시를 한 거였는데 이번 주제가 이제
그 샤이닝 호프라고 그래서 빛나는 희망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선전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62점의 이제 그런 다양한 그 풍경과 그런 작품들을 이제 함께 했고요. 자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수익금을 이번에 이제 국제 구호 단체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 이런 부분에 이제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컨셉을 갖고 하다 보니까 오프닝이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취지도 또 설명을 해야 우리 많은 고객과 셀럽들께서 또 지갑을 여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제가 40년 동안의 그 붓을 잡은 그 화합의 여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이번에 좀 더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저의 작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눔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자선전으로 네. 전부 출품작이 몇 점 정도 네, 한 됐습니까? 62점 되는데 와.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저기 좋은 작품을 또 이렇게 이게 전시를 제가 하다 보면 항상 그 작품은 주인을 찾아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아, 그래서 의외의 고객께서 또 의외의 작품을 초이스하는 그런 컬렉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잘 이번에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성과가 참 좋았네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네. 이제 그 작가님은 이제 전업 작가신데 네네. 이렇게 다 뭐 그려가지고 기증해 버리시면 네. 뭘로 먹고 살죠? 사실은 제가 직장에서 이제 좀 나름 이제 기본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아하. 저의 재능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재능을 썩히지 않고 톨스토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을 미루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재능을 그냥 저의 것으로만 청기와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함께 교육할 건 교육하고 또 나눌 건 나누고 하여튼 그런 좀 가치를 나누는 측면에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보고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 네네.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딱 꽂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서프라이즈했어요. 바다에서 네. 보이는 섬인데 네네네. 아주 하얀 섬으로 바다는 파란 물결이고 네네네. 파란 물결이 잔잔하게 이렇게 물결치는 가운데 저 멀리 네. 섬이 하나 보이는데 제목이 네. 희망이야. 예. 희망의 섬. 예. 꿈꾸는 섬. 꿈꾸는 섬. 드리밍 아, 아일랜드였고요. 드리밍 아일랜드. 바로 그 흰 섬 옆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혹시 보셨을까요? 하얀 갈매기가 또 있다. 하얀 갈매기. 예. 근데 그거를 그거는 이제 찜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네. 우리 도서관 팀장께서 네. 그걸 네, 욕심이 난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우리 아주대학교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 보러 가야 아이들이, 되겠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꿈꾸는 섬. 예. 우리 아이들이 좀 꿈을 꾸고 희망을 가졌으면 네, 좋겠다. 네. 이런 희망을. 네, 바로 맞습니다. 사실 그 작품은 제가 우리 정말 교수님께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그 작품을 초이스했을 때 와 정말 그 인사이트가 대단하시다. 그 많은 다양한 작품 속에서 어떻게 2층에 걸려 있는 이 작품을 근데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께서 추구하시는 어떤 삶의 모토와 그 어떤 흔적을 보면 충분히 어떤 갖춰지지 않고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러면서도 넓은 어떤 그런 그 지경을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그 점들이 사실 제가 추구했던 그 꿈꾸는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꿈꾸는 섬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내가 일상의 어떤 그 혼탁함을 좀 더 벗어나서 그곳에서 쉬고 싶은 그런 또 어떤 그 섬이기도 하고 아주 담담하게 그렸던 작품인데 그것을 또 해주셔서 저로서는 정말 영광이었고 아니 보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네. 앞에 그려지는 게 그려지는, 와. 맞아. 네. 참고로 교수님 그 꿈꾸는 섬 노래가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세훈의 꿈꾸는 아. 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시면 들어봐야겠네요. 그 작품에 또 모티브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와서 명함 주고받고 이렇게 명함을 쭉 보니까 삼성전자를 오래 다니셨습니다. 네네네네. 26년? 예. 저의 첫 그것도 직장. 삼성전자 부서를 보면 경영혁신,
기업 문화 관련해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신 걸로 나오는데 네. 삼성전자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네.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고 네, 네. 월급이나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아.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은 회사인데 네. 이 회사를 다니시다가 화가로 이렇게 네. 전업을 하셨어요. 그 네, 네. 히스토리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삼성은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삼성 배지를 달고 다녔답니다. 그러면 삼성 배지는 정말 삼성맨으로서의 자긍심, 프라이드 최고였고요.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도 정말 일하는 어떤 그 재미와 성과와 함께 팀워크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성과를 중심으로 일을 했던 그 기억들이 좋았고요. 제가 거의 27년 동안 이제 근무를 했지만 제가 퇴직을 한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 사회적으로 저로서는 이제 유효 기간이 다 되었다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그때가 연세가 그때가 한 52 정도 됐습니다. 예, 엄청 그래서 빠른 시기에 예, 그때 당시는 이제 회사를 떠나셨네요. 55세가 정년이었고요. 지금은 그때 60세지만, 당시에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좀 더 일찍 이제 명예롭게 명퇴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는 지금 40대 네네. 중반 정도로밖에 네. 보이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 겉과 속은 또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속은 더 젊어요. 네. 근데 화가를 되신 게 네, 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회사 네. 은퇴하고 나서 나 하고 싶은 거 뭐 취미 일 선택하다가 네.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화가라는 맞아요. 건. 그래서 예. 어떻게 화가 입문하시게 되신 겁니까? 예, 사실은 저는 제가 그리는 그 그림 자체, 붓을 잡은 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 그림에 대해서 입문을 공식적으로 하게 됐고요. 이제 물론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군에 가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제 그런 그 제 취미 활동으로 계속 제가 붓을 놓지 않고 활동을 해왔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었었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또 저희 가정적으로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상당히 이제 손 재능이 있으셨다고 제 어머니께서 네.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완성이 너의 그 재능은 외할아버지의 그 재능이 분명히 유전자가 있는 거야. 예, 뭐 저희 가족들 대부분 손으로 하는 거에 좀 더 상당한 탤런트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가정적으로도 그런 측면이 있었고 하여튼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제가 관심 분야,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 분야를 좀 더 설정을 저는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도권의 그 화가로서 이제 등록이 되려면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투트랙으로 준비를 해왔던 거였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붓을 잡기 시작하셔서 네네. 고등학교 학창 시절, 군대, 회사 지금 명함을 보면 2015년 삼성전자 신년 할애식 희호라고 네네. 해서 네네. 뒤에 이제 붓글씨로 이렇게 쓰신 게 있는데 이거 직접 화가님께서 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제 신년 할애식이라고 매년 첫날을 이제 삼성전자의 모든 임원과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이제 그 신년 할애를 하는 시무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때 이제 인사팀에서 저에게 의뢰가 왔어요. 그 신년 휘호로 좋은 키워드를 좀 저한테 추천을 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추천했던 것이 운둔근 혼창통 그 키워드를 한문으로 쓰고 설명을 하게 됐답니다. 딱 3분 50초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용은 이제 뭐냐면 삼성전자의 사업 전략적으로는 운둔근으로 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모든 비즈니스가 다 잘 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 순리대로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나 빠르게 가지 않고 둔하지만은 끈질기게 그 사업에 대한 그 기회를 찾으면서 사업적인 전략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고요. 혼창통은 모든 그런 사업에 대응해서 우리 임직원들이 어떠한 멘탈을 가져야 될까? 자기가 하는 일에 혼을 불어넣어야 된다. 예. 그리고 남과 다르게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물은 고객과 현장에서 인정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운둔근 혼창통으로 했는데 사실 운둔근은 이제 우리 선대 이병철 회장님의 크레도였어요. 네. 경영 철학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창통도 이제 유명한 그런 그 모 기자분의 그 제목인데 그렇죠. 예, 그걸 제가 좋아해서 네, 같이 그러시군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했다. 기업에서도 삼성전자 다니시면서도 쭉 이 화가의 네네.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같이 놓치지 않고 병행을 계속 했죠. 해오셨군요. 그리고 첫 전시도 제가 이제 45대 때 삼성그룹 최초로 제 개인전을 서울에 회사 있는 다니시면서 네, 인사동에서 이제 크게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때 이제 방송 저희 SBC 삼성 브로드캐스팅에서 이제 취재가 왔는데 간단하게 단신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작품의 이제 규모나 또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작은 기획 방송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내 방송에. 네네 네. 사내 방송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또 뭐 SBS 예 거기 이제 컬처 클럽에도 한번 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작업을 하시는 게 그림, 그러니까 한국화도 그리시지만 캘리그래프 네네 캘리그라피 하시고 감성 송글씨라고 감성 하죠. 송글씨. 네. 이거를 감성 송글씨. 네네. 한국말로 바꾸고 감성 송글씨인가요? 네. 캘리그라피는 이번에. 원래 이제 서예라는 말이고요. 서예 예. 말이고. 전통 서예는 우리가 이제 뭐 해서 행서 전서에서 이렇게 이제 오체가 있죠. 그 표준화된 어떤 틀에 대해서 연습하는 글이 아니고 현재 말하는 캘리그라피는 그냥 한글의 자유로운 감성 손글씨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멋지다. 예, 그래서 이제 오체가 아니고 여기는 민체라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민체는 백성 민자. 그러니까 정답이 없고 내가 손으로 쓸 수 있다라면 자신의 글씨체를 기본으로 좀 더 미적인 감성을 담아서 아름답게 표현하면 된다. 저는 항상 그런 모토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그렇게 그러시군요. 합니다. 감성 예. 송글씨. 네. 감성 송글씨. 감성과 표정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 네. 우리 그 저 방법론. 노래 한 곡 듣고 네. 그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노래는 우리 화가님께서 직접 골라오셨어요. 아, 네네. 강진이 네. 부른 붓인데. 네, 예. 강진의 붓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예. 제가 그 노래를 처음 접하고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방송국에서 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결선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고 가사를 보니까 저의 화업과 너무나 딱 떨어지는 그런 와. 내용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예, 많이 이해가 될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강진의 붓을 그때 영탁이가 네, 어, 영탁군도 예, 불렀죠. 불렀고 네네네, 여러 맞습니다. 사람이 불렀죠, 그죠? 네네. 가사를 잠깐 뭐 음미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네. 그 서로 멋지 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000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리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 네.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 맞습니다. 에이. 2절에는 한라산 구름을 화폭 삼아 한 점 한 점 찍어 나가세. 또 이런 표현이 있다. 엄마 그렇게 돼 있네요. 와, 아. 정말 예, 그래서 이게 감동적이고. 화백님이 백두산 천지 먹물을 탁 찍어서 네, 그런 마음으로. 예. 한라산 구름의 화폭을 정말 삼아서 지필물 가지고 저의 작품 세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트로트가 이렇게 격이 높은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했다라는 거가 제가 다시 한번 트로트의 위대함도 다시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멜로디가 정말 좋습니다. 네, 강진의 붓 듣겠습니다. 좀 전에는 저희가 이제 한라산과 꿈꾸는 섬까지 다녀왔었는데요. 화가님 요즘 생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네. 화가님은 그 자동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며 걸으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네네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정말 항상 빨리빨리 스피드 경영 뭐 이러한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움직임이 좀 빨라했어요.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좀 더 제 자신을 찾아가면서 또 발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 생긴 저의 어떤 그 생활 철학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라르고입니다. 나르고 느리게. 느리게. 예, 음악적인 그 키워드죠. 그래서 느리게 살자, 느리게 가면서 천천히 제가 하고 싶은
또 느끼고 싶은 또 관찰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주변을 보면서 그동안은 직진을 했는데 이제 내 주변을 보고 내 뒤도 돌아보고 이제 그러한 상태를 제가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대중교통이 더 훨씬 낫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삶의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모습들을 또 볼 수 있거든요. 또 재미가 있어요. 예, 좀 복잡은 하지만 또 시간도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서 또 친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예, 제 삶의 기조도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됐다 보니까 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지신데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앞을 보는 거지 옆이나 뒤를 못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화가님이 정말 느끼고 싶고 그다음에 관찰하고 싶은 것들을 그리고 또 요즘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네. 얘기되는데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시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 등을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느끼시고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네, 특히 삼성에서 지금 경영 지원, 혁신 지원팀 어떻게 보면 삼성의 가장 핵심 부서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곳에서 빠르게 정말 목표를 향해 달리시다가 지금은 천천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네. 아무래도 그 마음 관리가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삼성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 그 당시에 그 윤은기 소장께서 그 시간 관리, 네. 초 관리 막 하면서 정말 닭다리 많이 했었죠. 네, 몰아붙였죠. 네. 시테크 막 하면서 네, 초테크. 예, 그랬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퇴근할 때 제가 그 회전문을 박차고 돌리면서 나올 때는 정말 모든 걸 잊었다고 생각을 할까 잊을 수는 없었는데 잊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추구했던 그 방향점이 있었는데 그게 예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저의 그 이상향을 표현하지만 저의 관심 분야는 이 컬처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 스펙트럼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뭐 연극도 좋아하고 뭐 음악 클래식 더 좋아하고 뭐 시도 좋아하고 무용도 좋아하고 뭐 다양한 장르를 다 같이 연결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그 그리는 그 그림 예술 활동이 저의 출구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그 출구 전략을 통해서 저는 제가 좀 더 휴식을 취하고 분위기를 환기하고 제 자신을 재충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또 출근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자기 관심 분야를 좀 더 그렇게 나름대로 그 복잡한 환경 속이지만 자신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어땠을 때 나의 어떤 그 에너지가 더 이렇게 붐업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스스로가 좀 뭐랄까 잘 발견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의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예, 그렇게 예술 활동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화백께서 또 음악도 좋아하세요. 오. 우리 네. 신용옥 그 성악가 네네네. 예, 팬클럽의 회원인데 네네. 그 오래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그것도 이제 인연이 이렇게 된답니다. 사실은 삼성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 한참 90년도 초에 새로운 신산업으로 이제 부가가치 측면에서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삼성 나이세스라고 하는 이제 브랜딩을 론칭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음반 사업이었답니다. 그때 처음에 취입했던 이제 그 아티스트가 누구냐면은 조수미와 신영옥이었어요. 그래서 조수미 신영옥. 예. 그래서 조수미의 세야세야하고 신영옥의 보컬리즈라고 하는 그 두 음반을 이제 론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 아내가 클래식 좀 찐 팬이었어요. 예. 그래서 결혼할 때도 에로이카 시스템을 예,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크게 예, 가져왔을 그때 당시 정도. 최신의 전주가 아닌가요? 그때 아내 말로는요. 35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40만 원을 주고 그걸 샀다고 할 와. 정도였었으니까. 네. 에로이카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클래식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음반을 이제 회사에서 반 임직원들한테 나눠주었죠. 그래서 네. 이제 가져와서 아내한테 그때는 보여주니까 LP판이었겠네요. CD판이었습니다. 아, CD판. 처음 CD가 나왔었어요. 아, 네. 아. 처음 CD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LP가 아니었고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더니 이 사람 정말 유명한 분이고 정말 좋은 거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또 뭐 얘기를 쭉 하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신영옥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오케스트라와 성악, 보컬이 어우러지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는 정말 천상의 소리였었어요. 그거를 음반으로 듣다가 아내와 함께 이제 가장 우리 한국의 랜드마크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실연으로 들었을 때 네. 정말 새로운 신의 세계를 펼쳐본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답니다. 신세계.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는 기악을 좋아했고 저는 성악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냥 소리가 주는 그 음색의 매력이 훨씬 저한테는 더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신영옥 씨에 대한 팬이 됐고 카페 활동을 하고 지금은 이제 후원회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인연을 맺은 지가 거의 20년이 됐답니다. 이야.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저는 피드백을 좋아해요. 네. 피드백.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참 이랬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또 항상 그렇게 좀 저는 피드백을 잘하니까 그런 점들이 신영옥 씨한테도 남들이 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으니까 많이 저에 대해서 행복하셨겠어요. 마음을 열게 되고 네. 대화가 통하게 되고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수미나 신영옥 씨 다 아시겠지만 정말 세계적인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을 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족들조차도. 예. 그런데 객관적으로 오히려 이제 네. 회원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수렴을 하시더라고요. 와.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고객의 소리죠. 그렇죠. VOC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좀 네. 더 밀착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화가님 말씀하신 거 보면 삼성전자 다니시면서 그때 뭐 시테크 이런 식으로 네. 엄청나게 힘들고 스피드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네네네.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해전문 박차고 나왔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를 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거기서 자신을 잃지 말자는 것은 자신에 대한 네. 그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네. 제 자신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나의 색깔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제 컬러. 예. 그래서 저는 저의 컬러를 너는 어떤 색이니? 라고 딱 말한다면 저는 보라색이라고 그냥 딱 얘기할 것 같아요. 보라색. 나의 퍼플. 색깔. 예. 왜냐하면 보라색은 레드하고 블루가 합쳐진 거거든요. 빨강과 파랑. 빨강은 열정, 파랑은 이성. 그러니까는 열정과 이성, 감성과 이성이 합체된 것이 보라거든요. 네. 퍼플. 아주 몽환적이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 안에는 흰색이 물론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그 측면에서 저는 제가 그 추구하는 제 그림에 대한 어떤 그 느낌들을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다음에 음악 네. 이런 걸 통해서 그때 당시에 내 마음 관리, 네. 뭐 멘탈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쭉 해오신 거라고 보시면 될까요?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자신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컬러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정립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관심 분야 그러면서도 그것을 내가 나의 전문적인 소양으로 좀 더 밀착하고 그다음에 깊게 넓게 쌓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그런 조직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해외 연수도 많이 다니고 또 뭐 출장도 다니고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경험치가 저한테는 많은 예술 활동의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 색깔 비유가 참 재밌네요. 본인은 보라색인데 회사에서 뭐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네네. 너무 파란색이 많이 돌아가가지고 맞아요. 너무 네. 이성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면 네. 이게 내가 아니네. 네. 그 회전문을 통과해서 씩 한 번아웃이 바퀴 빨리 돌아서 예. 저기 딱 가서 들어가면은 네. 이제 빨간색을 또 접하게 되고 예. 또 빨간색도 너무 많아지면 또 그 내 색깔이 아니잖아. 뜨겁잖아요. 너무 뜨겁지. 그래서 그 빨강도 농도가 거의 뭐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답니다. 물과 색깔의 혼합을 통해서 그 빨강이 분홍이 되고 분홍이 연분홍이 되고 진분홍이 되고 뭐 아주 더 빨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농도와 채도에 따라서도 조금씩 그 어떤 그 긴장감, 긴장감. 농도, 밀착을 좀 더 또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지금에 와서도 이제 그 색깔을 유지하기 노력은 계속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 유지도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뛰어들어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내지 않아요. 아, 오히려 저한테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제가 너무나 나서지 않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외부 행사도 많은 섭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복수의 경우에만 제가 섭외에 응합니다. 복수. 예, 그러니까는 작가 섭외를 이제 예를 들면은 코엑스에서 무슨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큰 그 전자전을 했었는데 그런데 보통 작가 섭외가 한 5명, 뭐 네. 많게는 10명까지도 해요. 네, 많은 네. 분들을 대상으로 네. 바로바로 현장에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써야 되니까. 아, 예, 예. 예, 캘리도 해주시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는 제가 이제 그 응합니다. 응하면 네. 그지만 혼자 가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후배한테 자리를 제가 이제 넘기는 걸 저는 또 더 좋아해요. 그 이유가 그러시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후배들도 전업이잖아요. 아, 그래서 혼자 친구들- 독점하지 아. 않겠다. 네, 네. 아하. 저는 이미 많이 그래도 참 음. 감사하게도 저는 그래도 갖췄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후순위로 좀 더 양보를 하고 오. 지금 하고자 하는 많은 그 젊은 애들들의 기회를 줘야 기회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는 응원을 하고 와. 예, 그렇게 후배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네네. 그래서 욕심내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비우니까 또 채워져요. 아, 비행에서 네. 채워지고.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자신을 찾아가는 삶이다 했는데 이제 화가님의 좀 이렇게 삶이 이 말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도 사실은 모든 것이 저는 제 신앙의 어떤 그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이번 전시에도 제 방명록에 이 모든 것은 이제 은혜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물론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신이 나에게 주신 그런 좋은 기회이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제가 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함께 하는 거, 저는 그러한 그 위드미 조이너스, 우리와 함께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이러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더 욕심부리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한 구석을 밝히고 또 이렇게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예술 활동의 지경을 넓히고자 합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삼성전자를 박차고 나와서 전업 화가로 살고 계시는 최완성 화백님의 인생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스 데이의 캐세라세라를 듣겠는데요. 오늘은 조수미의 음성으로 캐세라세라 듣겠습니다. 조수미의 캐세라세라입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